책임 보험을 신청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명절에 각 가정에서 쏟아낸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공공처리 용량도 작아 수거 대란이 우려됩니다. 첨단 전략산업인 2차 전지의 국내 1위 생산기지인 충북이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도 정부의 특화지구 지정에 도전합니다. 댐과 호수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열 에너지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하나 없는 문화벽지 농촌에서 민간 주도의 다양한 문화운동이 첫 발을 뗐습니다. 로컬 잡지 창간이 시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집집마다 내놓은 선물 포장 쓰레기 양이 엄청나죠. 이걸 수거하는 청주시 공공처리장이 연휴 이튿날부터 포화 상태입니다. 수거 대란이 우려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절 연휴 매출된 재활용 쓰레기가 이른 아침부터 산더미를 이뤘습니다. 아직 재활용품을 내려놓지 못한 트럭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난 첫날 하루 수거한 양이 72톤. 청주시 공공처리장의 하루 처리 용량 50톤을 넘겨 말 그대로 포화 상태입니다. 아직 청주 전 지역을 수거한 것도 아닌데다 아파트 배출량은 전부 뺀 게 이 정도입니다. 대기 차량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이제 또 나가서 또 수거를 해야 돼요. 네, 선별장에 이렇게 보다시피 작은 쓰레기산이 생겼습니다. 가까이에 와서 뭐가 버려졌는지 한번 보면요. 재활용이 어려워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할 이런 과일 포장재들부터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일일이 확인이 어려워서 이렇게 뜯어내서 선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파헤쳐가며 다시 분류하고 심지어 스티커까지 떼어내다 보니 할 일은 산더미인데 처리는 평소보다도 더딥니다. 스티커 다 제거를 하고서 스티로폼 분쇄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인력이 1명 정도가 더 필요한 거죠. 시설도 낡은 데다 도시 규모에 비해 처리 용량도 작아 이대로면 언제든 수거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시설물 용량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가량 더 많이 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입 인력을 늘려가지고 최대한 당일 반입된 거는 당일 처리할 수 있게끔. 연휴 이튿날 재활용 쓰레기 72톤을 수거한 지역은 청주 전체의 절반. 격일제 수거 정책에 따라 내일도 오늘만큼의 산더미 쓰레기를 또 수거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나올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첨단 전략 산업. 충북이 그 선도 지역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반도체에 이어 오늘은 전국 1위의 위상을 갖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코스닥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는 대장주. 2차 전지 양극 소재 전문 기업인 이 회사는 올 상반기 매출만 1조 8천억 원으로 불과 3년 전 한 해 매출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하이 니켈계 양극재 제품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양산화하는 등 세계 인류로 손꼽히는 기술력이 초고속 성장의 기반입니다. 거의 현재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6년까지 국내외적으로 55만 톤 생산 캐파를 보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오창에 14만 제곱미터의 R&D 캠퍼스를 조성해 전국 계열사의 연구개발 인력을 집결하는 대규모 선제 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북이 2차 전지 생산과 수출 전국 1위에 오른 것은 이 같은 핵심 소재 기업은 물론 글로벌 배터리 공급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LG화학 등 70여 개 기업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안보 사수를 위해 정부가 이르면 올 연말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할 때 충북은 반도체와 더불어 2차 전지도 도전장을 낼 예정입니다. 지난해 오창이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될 정도로 독보적인 산업 생태계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이라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는 소재 개발에 필요한 핵심 시설입니다. 이곳 오창에서 한창 공사 중인데요. 역시 충북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내년에 준공될 소재 부품 시험 평가 센터, 후년에 안전 신뢰성 기반 시험 분석 테스트 베드까지 가동에 들어가면 연구 개발과 제조, 시험 평가의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충북은 LG 엔솔, 에코프로 BM 등을 중심으로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잘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서 이 특화단지가 세계를 이끄는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030년까지 국비와 민자 등 8조 9천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2차 전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2차 전지의 용량과 안전성 등 기술적 한계를 돌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쭉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2차 전지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 불이 안 나고 폭발을 안 하는 그런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기업도 육성하고 그런 거에 우리가 좋은 인프라를 또 활용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기차의 급성장 속에서 초격차로 경쟁자를 따돌려야 하는 K 배터리. 그 첨단에서 충북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방사광 가속기 입지인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부지 확장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방사광 가속기 입지가 된 오창 테크노폴리스가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도 지정돼 기업의 입지 공간이 부족하게 됐다며 계획 면적의 33%인 50만 제곱미터를 확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검토 중입니다. 1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는 전체 3분의 1인 50만 제곱미터를 방사광 가속기 부지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내년 말로 예정됐던 준공 시점이 2년 뒤로 미뤄집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은 역설적으로 물을 큰 국가 에너지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주댐과 대청댐을 활용한 수력 발전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최근 댐을 활용한 새로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 구상이 한창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댐으로 수몰된 제천 한수면의 호수 가운데 핀 꽃 모양의 물체. 수상 태양광 모듈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곳에 세운 세 번째 수상 태양광으로 설비 용량 2.6메가와트, 1,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당 3,462메가와트 전기를 생산합니다. 특히 연간 1,581톤의 탄소 감축과 5.5톤 원유 수입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는 당초 주민 제안으로 1, 2호기 수상 태양광이 설치됐는데 이번 3호기 역시 주민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환경 친화적 효과를 확인한 한수면 어업계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안하여 건설한 것으로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의 긍정적 사례로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어업 생태 등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시어들이 태양광 밑에는 고기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지금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데 뭐 불편한 점도 없고 잡는데도 물가에다 그물을 치지 이 안에다는 안 치거든, 그물을. 수상 태양광 외에도 수력, 조력 등 국내 최대 1,413메가와트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운영 중인 한국수자원공사. 최근에는 충청북도, 충주시, 청주시 등과 함께 이 댐을 활용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열 에너지입니다. 여름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엔 따뜻한 물의 특성을 활용해 강과 바다에서 빨아들인 물로 건물에 열을 식히거나 데우는 겁니다. 이미 국내 건축물 가운데 롯데타워 등 20곳에 적용돼 30% 가까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선 춘천 소양댐물을 이용한 수열 에너지를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팜 등에 공급하는 융복합 클러스터를 추진 중입니다. 강이나 하천보다도 댐 물은 수온차가 크고 수심이 일정하게 유지돼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각종 규제가 많은 만큼 적절한 연계 사업 선정이 중요합니다.
수온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여론인 거죠.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댐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진짜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뭐 오피스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서가 좀 힘들 수가 있죠. 충청북도는 충주댐과 대청댐에서도 수열 에너지 개발이 가능할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기본 용역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첨병이 되는 댐, 지역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구체적 구상과 규제 완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군립도서관조차 없는 문화벽지인 괴산에서 귀촌 출판 서점인들이 합심해 첫 로컬 문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계속 발굴해 기록하며 괴산을 책 문화 관광지로 전환하는 게 이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신을 만드는 노인의 발.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드라이기와 가위. 4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80대 이발사와 집공예로 생업을 이어가는 90대 노인의 일상을 사진과 글로 담담히 그렸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사라지기 전에 기록화한 작업입니다. 새벽 4시부터 문 여셔가지고 계속 운영하셨는데 지난달부터 문 닫으셨어.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생태를 확인하는 탐험대의 모험과 지역에서 활동 중인 목각 예술작가와 청년 농부와의 인터뷰까지. 서울 등에서 출판과 영화 마케터, 사진 일을 해오다 각각 괴산에 정착한 7명이 200페이지 남짓 괴산 로컬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지난 3월 괴산 책문화 네트워크라는 비영리 단체를 조직한 이후 기획과 글쓰기, 사진 촬영까지 전문 분야에서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저희가 책문화를 중심으로 이제 지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단체가 좀 되어보자, 가시적인 좀 결과물을 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진흥원 사업을 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됐고요. 청년 귀촌 출판인도 대가 없이 지역 이야기를 발굴하고 참여했습니다. 네, 매거진을 만들면서 약간 지역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지역 청년으로서 내가 더 이 지역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해서 네,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각종 정부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 지역 초등학생과의 책 체험, 또 지역 어르신과 수도권 독자들을 초청하는 연극과 음악 등 문화 행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공간이지만 한 30명 정도가 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스럽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막 울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이런 지역 주민들과 같이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책방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잡지 발간을 시작으로 다음 달 산감벽촌 북페스타, 지역 콘텐츠 마켓과 북콘서트까지 소멸하는 농촌을 유흥과 오락의 관광지로 소비하는 대상이 아닌 책 문화로 되살리겠다는 문화 기획자들의 노력이 연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15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403회 정례회에서 취임 이후 첫 대집행부 질문을 받습니다. 이날 대집행부 질문에는 국민의힘 김꼬딤, 박지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박진희 의원 등 4명이 나서 도정 현안과 김 지사의 공약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상정 의원이 양육수당과 출산수당 등 현금성 복지 공약, 박진희 의원은 논란의 차 없는 도청에 대한 질문을 예고해 김 지사와 민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예상됩니다. 여당 소속 김꼬딤 의원은 북부 남부권 지역 불균형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미호강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이른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중앙당 중책을 맡았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원 6명과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엄태영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당의 전략과 인사, 재정 등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보좌해 조직 실무를 전담하는 요직입니다. 엄태영 의원은 직전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 충북의 4년제 대학 12곳은 학생 14,195명을 선발합니다.
대학별로는 청주대가 2,676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대 2,076명, 한국교통대는 1,838명, 서원대 1,569명 등의 순입니다. 또 전문대학 5곳도 다음 달까지 수시 모집을 진행하고 학생 4,374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수험생들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6번까지 원서를 낼 수 있고 전문대는 횟수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과 도심 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청주 원도심에 들어섭니다. SK하이닉스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대는 청년 창업 지원 협의체를 만들고 내년 하반기까지 청주시 모충동의 1,300제곱미터, 4층 규모의 청년 창업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SK하이닉스 청년 창업파크를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건립 비용과 청년 창업 사업비를 후원하고 서원대는 부지와 다목적 체육시설을, 청주시는 모충동 도시재생과 청년 문화 활성화에 각각 나섭니다. 충주의 대표 관광지가 된 화록동굴 영업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손상현 충주시 의원은 오늘 충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현재 폐갱도 내부는 영업행위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없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폐갱도 주변에 관광농원을 인허가한 과정도 설명하라고 충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폐광 내 개인 영업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현재에는 없다며 법 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도심 편의점에서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제 새벽 복명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한 뒤 현금 30만 원과 담배 등을 빼앗아 달아난 20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돈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주시의회가 오늘 개회한 제267회 임시회부터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가 1년 반 만에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으로 갈 수